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던 동화 속 콩쥐는 잊어주십시오. 우리가 콩쥐 이야기를 들으며 고구마를 1000개쯤 먹었던 이유, 바로 그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는 콩쥐의 행동 속에 숨겨진 사주적 대운의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콩쥐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팥쥐와 계모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콩쥐가 결국 최고의 벼슬아치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신분 상승을 이룬 비밀. 오늘 그 인성과 관성의 순수 상승 구조를 사주 코드로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콩쥐를 착하고 불쌍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팥쥐와 계모가 온갖 모략과 학대를 가할 때 콩쥐는 왜 단 한 번도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녀는 미련한 호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주학적으로 이 답답함은 그녀의 인성이 극도로 순수하게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성이란 학문, 지혜, 어머니,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팥쥐가 날뛰고 계모가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콩쥐는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죠. 이는 마치 깨끗한 물그릇에 흙탕물을 계속 부어도 그 그릇 자체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는 고행과 같았습니다. 콩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마음의 그릇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릇이야말로 훗날 그녀가 감당하게 될 최고 명예를 담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었습니다. 팥쥐는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예쁜 옷, 맛있는 음식, 편안한 생활 등 눈앞의 재물과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재성은 현실적인 이익과 활동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탐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팥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콩쥐의 몫을 빼앗고 어머니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아 편하게 살 수 있을지에만 몰두했지요. 반면 콩쥐는 학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가 닦은 것은 재물이 아닌 마음의 지혜였습니다. 재성이 강한 팥쥐는 눈앞의 이익을 쫓았기에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스템적인 운명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팥쥐의 승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죠. 하지만 사주는 눈앞의 이익보다 흐름을 중요시합니다. 팥쥐가 재성을 채울 때 콩쥐는 인성을 채웠고 결국 팥쥐는 작은 성공에 만족하다가 큰 운명을 놓치게 됩니다. 계모와 팥쥐는 콩쥐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을 계속 주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넓은 밭 하루 만에 갈기, 구멍난 가마솥 메우기 등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사주적으로 볼 때 이는 극도로 강화된 관성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관성은 직장, 명예, 규율, 어려움, 그리고 임무를 의미합니다. 콩쥐에게 주어진 이 모든 노역은 억압이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임무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어떤 난관이 주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과 인내라는 무형의 관성 능력치를 키웠던 것이죠. 콩쥐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들은 훗날 그녀가 원님의 아내로서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미리 연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인성이 단련된 상태에서 관성을 극한으로 단련하니 그녀의 내공은 이미 평범한 여인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밑 빠진 독에 두꺼비가 나타나고 밭을 갈 때 소가 나타나 콩쥐를 도와줍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콩쥐의 순수한 인성과 극한의 관성 단련이
하늘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인정받았다는 사주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콩쥐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였습니다. 인성이 순수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갖춥니다. 두꺼비와 소는 다름 아닌 하늘의 인성이 관성을 해결하도록 도와준 매개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콩쥐가 운이 좋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보입니다. 콩쥐가 인성을 닦아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에 그 도움들이 현실에서 기적으로 구현되었던 것이죠. 잔치에 가기 위해 허겁지겁 뛰어가던 콩쥐가 실수로 벗어놓은 신발 한 짝, 그리고 그 신발을 발견한 이 지역의 벼슬아치 원님. 이 장면이 바로 콩쥐 인생 최고의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신발은 콩쥐가 힘들게 얻은 잠시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팥쥐가 자기 발에 신발을 억지로 맞추려 했지만 실패했지요. 왜냐하면 그 신발은 단순히 발 사이즈를 맞추는 물건이 아니라 고난과 인내를 통해 단련된 콩쥐의 순수한 인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벼슬아치인 원님은 그 신발을 통해 오직 고난을 이겨낸 깨끗한 영혼만이 이 신발의 주인일 수 있다는 직감적 지혜를 얻었습니다. 콩쥐의 신발은 흑투성이 노역을 이겨낸 인성의 증거였고, 이것이 결국 명예의 정점을 이끌어낸 매개체였습니다. 팥쥐가 신발에 발을 맞추려 안간힘을 쓸 때 원님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팥쥐는 신발을 재물이자 신분 상승의 도구로만 보았습니다. 즉, 그녀는 또다시 재성에 치우쳤던 것이죠. 하지만 원님은 관성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신발의 주인이 가진 도덕성과 인내심, 즉 인성을 보고 싶었습니다. 팥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원님의 마음이 찾고 있던 시스템적인 순수함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억지로 신발을 구겨 넣으려던 팥쥐의 행동은 탐욕이 앞서면 들어온 복과의 인연도 차버리는 재성의 흉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콩쥐는 원님과 결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주학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 중 하나인 관인상생의 완성이었습니다. 인성은 콩쥐가 고난 속에서 묵묵히 쌓아 올린 순수한 인내와 마음의 그릇, 관성은 원님이라는 최고 명예와 사회적 시스템, 이 둘이 결합하여 인성이 관성을 얻고 다시 그 명예가 일간을 돕는 완벽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콩쥐는 그릇이 준비되었기에 최고 레벨의 관성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그 명예와 지위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결혼은 단순히 신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게 단련한 내면의 가치를 세상의 최고 가치로 인정받는 구조적 업그레이드를 달성하였습니다. 결국 계모와 팥쥐는 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을까요? 사주적으로 그들은 콩쥐의 인성을 극도로 파괴하려 했고, 나아가 관성을 사사로운 욕심으로 함부로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인성극은 곧 자기 파괴를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을 버리고 타인의 인성마저 해치려 한 죄는 결국 사회 시스템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팥쥐는 작은 재물에 집착하여 큰 명예를 버렸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 근본마저 잃었기에 그녀의 몰락은 필연적이었던 것이죠. 이 콩쥐 이야기는 21세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 상사나 조직이 당신에게 불합리한 임무를 주거나 동료가 당신의 공을 가로채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팥쥐처럼 당장의 이익을 쫓아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콩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내공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핵심 역량 강화와 같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인내하며 실력을 쌓는 것이 바로 현대판 인성작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훗날 당신의 순수한 실력이 최고 단계의 명예를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콩쥐가 결국 선택받은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인성이라는 내면의 자격을 흠없이 채웠고 관성이라는 외부의 고난을 피해 없이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콩쥐의 순수 상승 구조를 적용하십시오. 첫 번째, 꾸준함과 인내를 인성으로 채워라.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나만의 지식과 실력을 묵묵히 축적하는 인내력을 키우십시오. 두 번째, 규칙과 임무를 관성으로 받아들여라. 조직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어려운 임무를 불평 대신 능력치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고 완수하십시오. 세 번째, 인성, 관성 순환을 믿어라. 내가 쌓은 내공이 언젠가는 명예와 지위로 이어져 결국 나를 살린다는 순환 구조를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운명의 콩쥐처럼 인성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동화의 마지막처럼 당신의 벼슬아치 운명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순수한 인성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